오늘 선고 직후 박성재 피고인 측은 법정 구속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독재로 이어질 뻔한 내란 실패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길커녕 정당화에만 나섰다며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내란 당시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해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주문을 읽기에 앞서 7분에 걸쳐 특검의 요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임을 되짚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던 법무부 장관이 내란 세력의 일원으로 가담한 점을 꾸짖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내란 행위에 동조한다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장기 독재로 이어질 뻔한 내란 시도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계엄 정당화에 나선 건 절대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피고인 박성재가 보여온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선고된 직후 이어진 구속 적합성 신문에서 박성재 전 장관은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려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기소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선고부터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제 재판의 부장판사로 맡았고요. 징역 2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특검이 앞서서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특검의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무겁습니다. 이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동안에 이 선관위 사태 또 여권의 내분 사태 사실 많이 답답했었는데 예. 오늘 이 판결 보면서 예.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먹은 듯한 그런 느낌 오래간만에 좀 받은 것 같아요. 내란 세력 처벌 사실 그동안에 조금 1심 판결 윤석열 1심 판결 이후에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였는데 나머지 이제 소위 세력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 분기점 아닌가 싶어서 일단 반갑고요. 예. 오늘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일단 계엄 직후에 법무부 간부회의를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위헌 위법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거기서 일절 박성재 장관이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 그다음에 합수본에 파견할 검사를 갖다가 보내라. 출국 금지를 위해서 검사를 파견해라. 이렇게 불법 계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과 위법성을 알고도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죄로 판단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무거운 형량이 선고가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이게 추가가 됐는데 예. 법무부 직원들 또 검사들을 시켜가지고 국회를 비판하는 서류 또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그런 서류들을 작성하게 만든 이런 부분도 권리가 없는데 시킨 거다. 그래서 직권남용에 첨가가 됐습니다. 이제 다만 청탁금지법은 이게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소 기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수사를 통해서 다른 재판을 통해서 또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먼저 이제 유죄를 받은 그 혐의 관련해서 재판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이 이제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에 가담하기
진행하기로 했다. 아까 이제 냉혹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이렇게 앞서서 사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았던 내란 관련 재판과 비슷하게 결이 오늘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덕수 1심 때 예. 이진관 판사가 뭐 사이다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가지는 무게의 중요성, 왕자의 무게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 한 게 뭐 있니? 왜 안 막았니? 왜 못 막았니? 그래서 상징적으로 선고가 내렸었거든요. 예. 중형이 내렸었거든요. 이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너는 법을 잘 알잖아. 법을 아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헌법도 배우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이걸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올라타서 뭐라 그러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예. 추종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20년 선고보다 더 높은 25년형을 선고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양형 이유에 보니까 이제 법정에서 사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또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채로 재판에 임했단 말입니다. 근데 재판에 임할 때마다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네. 아마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리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다른 이제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성한다, 너 그런 의도는 없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눈물까지 흘렸죠.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피의자들보다도 조금 이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법무부 직원들과의 어떤 회의나 또 지시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구속되지 않은 채로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법정 구속이 바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 이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12.3 불법 계엄이 충분히 박성재 입장에서는 불법한 계엄이다, 위헌 위법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맡기는커녕 오히려 가담을 했다, 적극 가담을 했다.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중한 형량을 받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렇지만, 예, 그쵸? 그 경력에 비추어 봤을 때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했다. 이 부분도 이진관 부장판사답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김건희로부터 작년 이제 5월에 사실 명품 가방 디올백 받은 거 그거 관련해서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박성재한테 메시지 텔레그램 보내고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박성재가 자기 하위 직원에게 시켜서 요거 이제 챙기고 이랬잖아요. 네. 그 부분 공소 기각됐는데 이거 혐의 없어서 공소 기각된 거 아니죠? 그렇죠. 온 예. 국민들이 다 봤죠. 김건희가 보낸 텔레그램, 뭐 내 수사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되고 있냐, 또 전직 여사들 수사는 왜 안 하냐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보내니까. 이만빵이라는 그래서 별칭 사용했습니다. 박성재 장관이 예. 법무부 검찰과장을 시켜가지고 사건 현재 어디까지 수사되고 있는지 보고 받고 그거를 갖다가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사건 담당 인 중앙지검 수뇌부를 교체하는데 박성재 전 장관이 개입했다. 그렇죠. 그랬기 예. 때문에 이거는 불법한 청탁에 응한 거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법원은 공소 기각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기소를 한 팀이 어디냐? 내란 특검입니다. 근데 이건 내란 특검의 수사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공소 기각을 한 거고요. 예. 이거는 다른 사건에서 다른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2차 특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특검들이 놓친 거 그렇죠. 모아서 기소를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따진다면 2차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2차 그렇군요. 특검이 이렇게 빠진 것들을 모아서 빈틈없이 내란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예. 또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다른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거기 이게 끝났으니까 2차 특검에서 예. 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죠. 전 이 판단이 매우 적절했다고 본 게 혹시라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에 대해서 만약에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선고를 했을 경우에 다음 재판에서 이게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특히나 판결문에 이 사항을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해줍니다. 참고로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서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인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네. 다시 수사하고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뭐 말씀하신 대로 2차 종합특검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서 다시 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혐의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재판의 좀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그 내란을 그 계획함에 있어서 그 시기를 2023년으로 특정을 하고 그 이유를 노상원 수첩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재판에서는 노상원 수첩을 인정한 재판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재판에서 최초로 노상원 수첩을 통해서 내란을 준비를 했다라고 인정한 거라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뭐 다른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들이 쭉 몇 가지 있었는데 그동안에 있어서는 이 수첩의 존재 그리고 그 수첩에 따른 어떤 그 내란 계엄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란의 준비 과정에서 이 노상원 수첩의 존재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됨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2심에 가게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는 인정이 안 됐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은 2심에 갔을 때 다른 이제 소위 그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피의자들에게도 다시 이게 또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전담 재판부의 판결의 몫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예. 이완규 전 차장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네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안가 모임이라고 계엄 다음 날 12월 4일 날 거기서 뭐 대책 논의를 했는데 안 했다고 위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증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까 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처럼 이거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해가지고 다른 죄목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뭐 이거는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사실 12.3 비상겸이 일어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제 조금씩 뭐 형량들이 나오고 이제 구속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서 너무 늦어지고 있다. 아직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한 8개 재판 받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대법까지 간 사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1심 법원마다 판결이 다르고 또 증거 인정 효력이 달라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불응하는 세력이 나타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다행히 2심 재판부는 아마 전담 재판부를 꾸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종합적으로 그동안의 판결들을 모아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또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2심 판결이 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는다는 검사 선서. 결심 공판의 날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법무부 장관은 검사 선서를 소환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자신을 기소한 특검 검사들을 향해서입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살지 않았다. 그렇게 살지 마라. 나는 늘 검사 선서를 품고 다닌다. 당신들 검사 선서 다시 해야 한다. 그가 말한 검사 선서에는 정의와 진실 그리고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법부는 그 숭고한 각오를 평생 품었다던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리던 그 밤 그의 품속에 있었던 건 국민과의 계약이 담긴 검사 선서가 아니라 불법적인 권력의 칼자루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그가 검사 선서의 이름을 빌려 던진 힐라는 후배들이 아닌 직업윤리와 사법정의를 괴멸시킨 자기 자신을 향했어야 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